자, 그러면 이 큰 건을 또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MBC를 통해서 터뜨렸거든요. 김건희가 네. 공권력을 활용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삼부토건은 그냥 곽수산이야. 웰바이오텍 이 최욱이야. 아, 그렇게 컸어요? 그거야 정확하게. 당황했어. 삼부토건은 그냥 옆에 붙어 있는 아하. 종기 곽수산이야. 종기. 몸통은 최욱은 최욱이었다. 따로 있더라. 아. 그게 웰바이오텍이더라. 실제로 웰바이오텍도 주가 조작을 통해서 거의 시세의 5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네. 이 신응석이 우리가 많이 다뤘죠. 남부지검장. 네, 남부지검장 관봉권 네. 띠지도. 이 신응석의 남부지검이 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이 사건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네. 남부지검이 가로채서 갖고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묵혔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특검이 달라고 해서 특검에게 넘겨줬다. 이 안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우크라 재건을 테마주로 해가지고 주가 부양했다는 거잖아요. 삼부토건이. 네. 그것이 5월 14일 날 이제 그 해병대 단톡방에서 이종호 씨가 네. 삼부 체크하고 가면서 알려졌잖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만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웰바이오텍도 동일한 소재로 해가지고 주가가 5배 똑같이 상승을 똑같잖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웰바이오텍하고 삼부토건은요 같은 관계회사입니다. 네. 꼭지에 이일준 회장이 있고 이일준이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웰바이오텍을 2019년도에 인수하고 삼부토건을 22년도에 인수하는 거거든요. 같은 관계회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조사할 때부터 같은 관계회사인 웰바이오텍도 같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네. 웰바이오텍은 빼고 삼부토건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도 이제 작년도 9월달에 이상거래 심리에 걸려서 금감원으로 이첩이 됐잖아요. 금감원에서 또 이복현 전 원장이 한 9개월 묵히다가 올해 4월달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증선이 통해서 검찰의 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웰바이오텍은 그 작년 4월달에 이미 이게 9월달에 넘어갔잖아요. 삼부토건은 4월달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거래소에다가 이상징후 거래 심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4월에. 남부지검이. 네, 3부보다도 훨씬 한 5개월 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미 그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부지검. 남부지검은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웰바이오텍 관련해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거래소에 남부지검에 있는 검사가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 검사가 한국거래소에 남부지검 검사가 파견 나가 있어요.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럼 걔가 거기서 보충 쓰고 있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있다고 이 삐삐 뜨네. 자 응석이 형 하나 떴어. 씨, 어떡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6월달에 이상중에 걸린 보고서를 남부지검에 넘깁니다. 거래소에서 넘겨요. 정상적인 루트는 남부지검 거래소에서 걸리면 공감원으로 넘기고. 잠깐만요. 이게 말씀이 너무 빨라서 박수산 못 따라옵니다. 자, 주가 조작, 정상적인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 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거래소에서 이상하다. 요거 심리해.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금감원에 넘겨.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요거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웰바이오텍과 관련해서 계속 띄워주세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17번,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2번 지정을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예. 네. 그런데 금감원 금융위를 모두 건너뛰고 남부지검에서 야, 그건 나한테 좀 줄래? 해서 받아갔다는 거야. 다이렉트로.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부지검 보초병도 세워놨다는 거 아니야. 나는 몰랐지만 거기 한 명 네. 파견 검사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아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하고 갖고 가서 묵힌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신흥석 검사장이 남부지검에 부임을 하거든요. 부임을 5월달에 하는데 6월달에 심리 보고서를 이제 가져가거든요. 와. 그러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신흥석이가 남부지검장으로 오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정상적인 절차까지 패싱하면서 남부지검에서 가져갔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히다가 특검이 뜨니까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그제서야 특검에 자료를 넘겼다. 아.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기하는 의혹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와. 거죠. 아니 그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남부지검이 채갈 정도면 야 이거는 진짜 엄중한 사건이라서 빨리 수사하겠구나라고 100번 양보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수사를 안 했어. 그러네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 증권 범죄, 주가 조작 범죄가 남부지검에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냐면 거래소하고 금감원하고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아. 왜냐하면 그 금감원의 특사경이라고 사법경찰관이 요 전문가들이 거의 36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가 이거에 대한 전문기관이잖아요. 같이 하거든요. 그 남부지검에는 검사들이 그런 주가 조작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래소에서 가져가서 거래소랑 금감원은 빼고 본인들이 그냥 묵혀둔 거죠. 아, 밀렸는데. 이건 냄새가 아주 풀풀 납니다. 네. 와. 이게 이제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은 뭐 이렇게 저렇게 관계사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밀항 이기훈 선생 있죠. 아, 이기훈이. 이기훈 네. 그저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오라니까 도망가가지고 도망갔죠. 밀항을 하니 많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잡힌 그 밀항 이기훈 선생이 삼부토건의 부회장, 네. 웰바이오텍 회장. 회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밀항 이기훈만 딱 보면 아 이게 같은 회사구나, 네. 관계사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봐야 돼요. 사실 아까 정상적인 절차 아,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네. 띄워주세요. 다시 보세요. 네. 근데 아주 이게 급한 일이다 하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도 있어요. 검찰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거래소에서 그렇죠. 금감원 금융위를 거쳐가 그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안 거치고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민병덕 의원나 전부 다 야 그럼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처리해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사실 작년에. 근데 다 입국 탓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점에 우리가 그렇게 야 검찰이 빨리 수사해. 니네 금감원 금감이 뭐 하는 거야. 왜 제대로 조사 안 해. 검찰이 그럼 빨리 수사해 하고 있을 때 이미 검찰은 자료를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와. 갖고 있었던 거죠. 저 정말 배신감 느낀다니까. 그 생각을 하면. 소름. 네, 우리가 야 그럼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수사해라고 얘기할 때 검찰이나 금감원이나 금감에서 얼마나 우습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복현 원장하고 그 김병환 위원장한테 물었거든요. 현안 질의에서 그러면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모른 척해, 그런데 계속.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에 2억 원 그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내가 이거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고를 안 해서 제가 그 금융이랑 거래소 직원들을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우리 방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미 그때 넘길 때 금융위가 알고 거래소 통해서 넘겼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금융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 4월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 작년 7월에 할 때도 모르쇠. 이복현 금감원장한테도 불러도 모르쇠. 시장감시위원장을 불러서 얘기를 할 때도 모르쇠. 이미 그러면 검찰이 갖고 간 거 알면서도. 네, 알고 있었던 다 거예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야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조사해. 니네 왜 그 손에 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차라리 검찰에 넘기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그 증권 범죄 있죠. 증권 범죄가 저런 루트를 통해서 검찰에 오면은 검찰이 다시요. 금감원으로 또 넘깁니다. 특사경한테 다시 돌려. 조사하라고. 아, 삼부토건도 금감원에 올해 5월달에 금감원에 넘겨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면 그 저 거래소, 금감원, 금융이 검찰로 왔다 다시 금감원으로 가는 건데 네. 다 생략해갖고 남부지검에서 가져가 놓고
금감원한테 넘기지도 않고 혼자 그냥 지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이거는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만약에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그리고 시장- 남부지검장 얘네들은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넘겼을 때 알고 있었고 이놈들 다 진짜 잡아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수사할 필요가 있어요. 저 특검에서 네. 실제로 남부지검에서 가져간 경위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했다면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이복현이 친윤 검사지잖아,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네. 금감원장도 네. 알고 있었는지, 네. 알면서 전체를 기획한 건지, 음. 아니면 그 금감원으로 넘어오는 걸 차단시켰잖아요. 네. 그 금감원에서 저는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다라고 하면 공모했는지 요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3대 종합 특검 특위가 있는데 네. 특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요 내부 이 수사 무마시킨 거에 대해서 조사라는 요구도 좀 할 거고 네. 특검한테 요 관련자들이 직무유기했거나 수사 은폐했는지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요 부분이고 요 앞단에 하나 더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잖아요. 남부지검은 왜 웰바 이상거래 심리를 거래소에다가 24년 4월 달에 하라고 했냐? 왜? 어떻게 알고? 그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를 23년에 했어요, 사실. 네. 1년 전에 했어. 1년 전에 그 이상 이 종목 이상에 웰바랑 삼부랑 다 이상해 1년 전에. 근데 갑자기 남부지검에서 신흥석이 오는 시점에서 남부지검장 오는 시점에서 야 다시 나한테 보고해라고 이 사건을 자기가 채갔단 말이에요. 왜 그 자기들 얘기는 고발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고발했을까? 여기 이거부터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 누가 고발을 했고 왜 그때 그 거래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심리 보고서를 갖고 오게 했느냐. 요거. 그다음에 1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왜 1년 동안 검찰한테 이미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입국다. 사람 다 속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남부지검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 일체를 김건희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첩하였고 사건을 가로채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 문장이 아주 재밌는 걸 숨겨놓은 거예요. 제가 작년 7월 9일, 올해 7월 9일 날이요. 25년 7월 9일 날 김건희 특검을 찾아가서 이거 웰바이오텍 수사해야 됩니다. 라는 자료를 전달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건희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부 토건 자료는 넘어왔는데 남부지검에서 웰바 자료는 일체 단 한 건도 문서 한 장도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야, 그거 신기하네. 네. 3부는 넘겼는데 웰바는 안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건희 특검보한테 이거 웰바 어디까지 수사됐는지 웰바 자료 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네. 싹 다 이첩 요청을 하시죠. 네. 해서 그때 이첩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남부지검이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고. 그게 끝까지 아니네. 제가 보기엔 숨기려고 하다가 그렇지. 특검에서 야 3부는 주는데 신장식 의원이나 김현정 의원 얘기하는데 3부는 니들 주면서 왜 웰바는 안 주는 거야? 라고 해서 넘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삼부 토건 주가 조작만 그 당시 보도됐었잖아요. 웰바는 완전히 숨겨져 있었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찾아낸 거죠. 그렇습니다.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네.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은 23년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주가 조작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불공정 거래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세 조정하고 통정 매매가 하나가 있고 내부자 거래가 있고 허위 공시가 있습니다. 세 네. 번째. 이 허위 공시에 이건 해당되는 거예요. 우크라 테마주라고 허위 공시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킨 거라서 이 허위 공시가 실제로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다가 24년 4월 달에 이제 남부지검에 이제 그 요청에 의해서 6월 달에 넘기게 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사인간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수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허위 공시와 관련된 그 고발 건이니까 당연히 웰바의 회장이 누굽니까?
경영진이 이기훈이잖아요. 네. 그럼 이기훈이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기훈이가 올해 3월달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국회로. 이일준하고 같이 네.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서 언론에서 봤는지 느닷없이 연락이 와서 찾아왔는데 이기훈이는 검찰에서 문자 한 통 받은 적 없다 그랬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는 전혀 확인이 되고 있는 확인을 거죠. 안 한 거지 이기훈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이게 사실 얘네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함께 한다고 해갖고 5배가 뻥튀기 됐어요. 근데 웰바이오텍은 재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거짓말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저 웰바가요 건강식품 회사였거든요. 그 삼부토건도 해외 사업은 건설 회사지만 안 해서 이상하지만 네. 이거는 더 이상한 거죠. 어. 근데 그날 이제 그 5월 22일 날 그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 포럼 가잖아요. 그때 네. 삼부토건 대표만 따라간 게 아니라 웰바 대표도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갔어요. 웰바이오텍도 같이 갑니다. 가고 같은 날 5월 22일 날 둘 다 상한가 쳐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있는 거죠. 웰바는. 저기 삼부토건은 주가 부양만 해서 이득을 챙긴 거고 네. 웰바는 주가 부양 똑같이 5배 올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무기명 전환사채. 매각해서 음. 지금 언론에는 400억 이상의 추가 수익을 냈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제가 또 확인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환사채가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근데 1,100원대의 그 전환사채를 주식이 1,100원대 할 때를 웰바의 주식이 3,000원 후반대였을 때 1,100원에 넘겼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3배 앉아서 뻥튀기네. 예, 3-4배 정도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제가 확인한 거는 1,100원에 넘긴 게 아니라 500원에 넘겼더라고요. 6배. 액면가가 500원이었어요. 6배 튀겼어. 액면가로 그러면은 넘겼구나. 따따블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400억이 아니라 800억 또는 1,000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웰바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삼부토건은 그 바람잡이였다. 그러니까 곽수산이야. 곽수산. 바람잡이. 그리고 실제로 저 돈을 챙기는 금고 역할을 한 건 웰바였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이제 삼부토건이 아무리 곽수산이라고 해도 곽수산도 지금 거의 A급이 됐잖아요. A급입니다. 네. 네. 거기도 약 400억 조금 빠지는 정도 네. 수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김현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는 800억에서 1,000억 1,000억이야. 차이가 되는 거고 와. 그다음에 삼부토건은 계좌 추적을 하면 이 돈의 흐름을 금방 추적하기가 쉬워요. 근데 웰바는 CB 전환사채, 무기명 전환사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무기명 전환사채가 무기명 사람 이름이 안 써 안 써 있는 있어. 전환사채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제대로 수사를 초동에 잘 하지 않으면 이 돈의 흐름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추적하는 게. 아프네. 그래서 무기명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웰바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김현정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강조했었죠. 거기에 있습니다. 네. 단순 계좌 추적으로 다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가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는 영부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자기가 봤을 때 큰 금액을 벌었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죠. 그런데 요건 같은 경우는 저기 삼부 토건만 갖고 하면 비슷하잖아요. 네. 통정매매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B 전환사채 이제 더 영부인 됐으니까 스케일이 커진 거죠. 음. 그러니까 본인하고 저 대통령까지 관여하고 그 원희룡 장관까지 관여시켜서 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전환사채라는 그거를 빈틈을 또 이용해서 정말 1,000억대 가까운 거를 크게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결국은 돈의 흐름만 우리가 보면은 김건희가 탁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실 아까도 이제 최고 앵커도 그래서 물어본 게 3부는 토건이니까 근데 웰바이오텍은 아무리 몇 번을 들어도 안 와닿아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여기 건강기능식품만 아니라 회사 웰이잖아요, 웰. 공시로 하기는 의료품하고 의료. 의료하고 그 바이오 그러니까 이쪽 화장품 이런 거 취급한다고 돼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거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전후 의료 제품에 뭐 수요가 있다 뭐 게다가 이런 식으로 뭘 한 것 같아. 전환사채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 아는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500원 주고 산 거를 4,000원짜리랑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사간 거거든요. 그렇죠, 교환권. 상품권. 주식 네. 교환권. 4,000원짜리 상품권을 500원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권으로 뭘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고. 네.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아까 심리보고서가 결국엔 한국거래소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건 이전에 증거부터가 나온 거예요. 이건 못 감춰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 사건도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심리 보고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요
저는 계엄을 그때부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영국이 감출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 완전히 묻어버리지 않는 한 못 감춰요. 정권 교체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거는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태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기사거든요. 이게 그 재판부에서 판사가 검사한테 묻는데 2012년도에 이미 금감원이랑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도이치모터스를 그 거래 심리를 확인하고 검찰에 알려줬다. 여기에 지금 그 검찰이 직접 재판장에서 진술하거든요. 근데 수사는 안 했어요. 묵혔거든. 이거 지금 이거랑 비슷한 수법인 거죠. 그러면 그때도 있고 이번에도 있는 사람은 김건희 어허. 그리고 이종호 정도로 우리가 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니, 그리고 이종호의 아내가 웰바이오텍을 2억 원어치 사가지고 하루 만에 2천만 원 수익을 냈잖아요. 이종호의 부인. 그러니까 이종호하고 웰바이오텍과의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네. 근데 김건희와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게 숙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모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매각했던 그 중간에 매개했던 데가 와이즈 퍼시픽 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실소유주가 또 이기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기훈이가 그 개인 19명 그리고 법인 7개 이렇게 해서 26군데한테 이거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금액도 5억, 10억, 20억씩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훈이가 기획해서 네. 26개 정도의 사모 그 전환사채를 살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걷다가 다시 좀 헐값으로 매각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해서 김모 씨한테 넘기지 않았나 이런 그렇게 이제 의혹이- 의심을 하고 예, 있는 예, 겁니다. 네. 야, 이거는 아니, 지금 근데 진짜 쳐야 제가 어디다 넘겼다라는 가정을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기훈이 밀항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체포된 과정을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숨어 다니다가 잡혔어요. 네. 근데 많으면 1,000억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이 왜 돈이 없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그럼 어딘가 딴 사람이 이익 본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잖아. 네.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랑 유사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도이치모터스는 자기들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정 매매도 하고 샀다 팔았다 12시에 그렇죠. 땡겨요 뭐 이런 거 했는데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국가를 동원하면 되니까. 국가가 재료를 만들어 네. 버리니까. 국가가 호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호재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니까 뭐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거 도이치모터스 때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했지 그냥 네. 대통령 하면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럼요. 되거든. 그러려면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잡아오라고 너는. 알았지? 제가 잡아.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 신응석이를 딱 남부지검장으로 보낸 다음에 이거를 딱 땡겨오게끔 했다. 근데 신응석이는 항상 얘기하지만 요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신한저축은행 하면 김건희 탁 떠오르죠. 네.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 동서지가. 예, 요 얘기를 꼭 좀 한 켠에다가 좀 적어놔 주세요. 그래야 되겠네. 예, 그래야 신응석이를 거기다 갖다 박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갖다 박으면 되겠습니까?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 동서지간. 꼭좀 그리고 적어놔주세요. 신흥석은 하나 더 있어요. 신흥석, 어미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들 불러내서 모이죠. 연어 파티, 초밥 파티 하면서 진술 세미나 해서 그래서 그 재소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냈을 때 네. 집체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신흥석, 어미준 아, 이 그때 사람들이에요. 신응석이도 같이 있었어요. 네. 오. 그 팀에 같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연어, 초밥,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요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때 듣죠. 그게 사실은 한 10수년도 더 전에 이미 한번 했던 짓거리가 다시 반복된 거예요. 야, 근데 이번에 그 신응석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저랑 같이 하는 곽수산, 최영진 이런 애들이 네. 저 보자마자 신응석 착하던데요. 얘네들이 비교죠. 신응석 너무 착하던데요. 김용남 의원도 그렇게 네. 얘기해요. 최재현, 박상용에 비해서는 그냥 이미지만 그래 보였고 뭐 아. 범죄는 뭐 자명하니까. 예. 근데 요 요건 관련해 갖고 한 가지를 더 좀 확장시키면은 윤석열 정부 때 이 금융 당국이 좀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협력하지 않았냐 이런 해먹는데 왜냐하면 IMS 모빌리티 같은 네. 경우에도
그 정말 유수의 그 산업은행이라든지 그 한국증권금융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이 아니거든요. 그큰 카르텔이 있지 않았을까? 예, 요건에도 금감원 금융위의 연관성에 지금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되었으니까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우리 여당 인사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어서 거기를 통해서 자체적인 진상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동안 금감원과 알겠습니다. 금융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자, 저희가 또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웰바이오텍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지금 법무부하고 특검에다가 수사와 조사 요청을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네, 통해서 네, 네. 그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전 정권 때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아, 그렇습니까? 한국거래소장도 좀 부르고 네. 증인으로. 그래요? 한국거래소장 물어봐야지. 제가 증인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네, 이복현이 옵니까? 이복현이? 이복현은 안올 이복현이 것 같아. 부르셔야지. 신응석이 이복현이 이복현은 불러야죠. 바로 수사 들어가면 됩니다. 아, 수사로 거기는 갑니다. 수사 대상.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돌려놔. 네, 정상으로 다 돌려라.